금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 방법을 잘 모르면 내가 금에 투자하는 동시에 큰 손해를 떠안고 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 투자 관련 방송을 올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금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컨대 금은방에서 금 현물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금은방에서 금 현물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심지어 수천 원만 있어도 내가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 방법을 잘 모르면 내가 금에 투자하는 동시에 큰 손해를 떠안고 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내가 금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마침 오늘 연금 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금 투자에서는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금을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금에 투자하는데 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래 비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세금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금을 현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20% 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략 10% 정도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손실을 안고 금 투자를 시작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는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고 시작한다. 자, 그런 경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금에 투자하려면 현물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골드뱅킹, 금펀드, ETF, 금을 현물로 구입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금을 현물로 구입하진 않지만 마치 주식처럼 실물로 거래하는 KRX 금 현물 제도 등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방법이 많네요. 네. 방법이 많으면 이따가 자세히 또 공부하겠지만 방법이 많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각각의 투자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마지막에 내용을 다 들으신 후에는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골드뱅킹, 그러니까 금 통장일 겁니다. 시중의 은행에서 0.01g 단위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접근성이 정말 좋고요.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보니 몇천 원 정도로도 금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십만 원을 들여서 금에 투자하지 않고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 상당히 장점인데 네.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은 수수료가 일단 비쌉니다. 사고 팔 때마다 1% 이상의 수수료가 붙고요. 수익이 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15.4%를 내셔야 됩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보수는 없는데 수익이 많이 날수록 그만큼 세금도 상당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금을 실물로 찾을 때에는 수수료와 부가세 10%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골드뱅킹의 기초자산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도 환율이거니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15.4%면 적지 않은데요. 자, 그리고 실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 실물로 꺼내는 순간 부가세 10%가 붙는다. 그만큼 내 투자 수익이 확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쨌든 환율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몇천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간단치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금 펀드가 있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그리고 IRP 같은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1,000원의 소액 단위로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해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골드뱅킹처럼 몇천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금 펀드는 대부분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기업,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 가격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펀드도 수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또 소액이지만 거래 수수료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 가격보다는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금 가격에 딱 비례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 채굴하는 금광회사의 주식이 수익률이 과거에 더 높았던 경험들이 많은데, 반대로 금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 가격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ETF라고 했나요? 금 ETF.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요? 이건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만 원대에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ETF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편합니다. 다만 ETF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거래 시에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펀드, 금 펀드와 마찬가지로 ETF도 다양한 연금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ETF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나요? 먼저 미국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달러 ETF로 투자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방법인데, 금에 투자하는 ETF인 GLD나 IAU 같은 ETF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해외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어떤 세금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분들이라던가 종합소득세 자체가 많아서 세금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한 주당 가격이 꽤 비쌉니다. GLD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한 350달러 전후가 되다 보니까 원화로 투자했을 때 거의 5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 비싸서 소액 투자가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ETF는 어때요? 네, 국내 투자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미국 뉴욕 거래소에서 국제 금시세를 추종하는 금 선물 ETF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주로 금 선물 ETF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연금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금을 구입하는 실물금, 즉 현물금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 목걸이나 골드바 같은 것을 사는 겁니다. 실물금은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손에 잡히니까 기분도 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구매할 때 부가세가 10%, 그리고 각종 비용이 붙어서 약 15%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15%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앞서 영상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거래의 기본적인 가격은 국제 금시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국내 투기 수요에 따라서 금 가격의 변동이 커지게 되면 심한 경우 국제 시세보다 2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 초에 국제 시세 대비 20% 정도의 폭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한 10% 정도 더 비싸게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물금은 기분은 좋겠지만 보관의 문제라든지 구입하자마자 부가세랑 각종 수수료 등등 15% 내외에 결과적으로 비용 거래,
손해를 부담하고 가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KRX 금현물 시장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요. 건보료라든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KRX 금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금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매우 좋고요. 보통 ETF에서는 소액이라도 받는 보수 또한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내 금시세를 따르다 보니 동일하게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현물이나 그 현물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KRX 금현물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현물을 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또 한 돈, 2단으로 살 필요도 없죠. 네, 그람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금현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예, 동일하게 현물로 인출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가세나 제반 비용을 좀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KRX 금현물이라고 치게 되면 나와 있는 ETF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운용이 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다양하네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니까 5가지 정도, 네. 5가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자세히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방법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골드뱅킹은 정말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연금 계좌에 투자하고 싶거나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ETF나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 수익을 기대한다면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RX 금현물은 세금 혜택이 크다 보니 실물금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는 동일하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과 판단인데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금에 투자해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그 비용 차이가 나의 최종적인 수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았는데 듣는 분들의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